국은 전날 밤에 해놔서 데우기만 하면 금방 되었고 밥은 전기밥솥이 알아서 해주니 고기 반찬만 볶으면 그만이었죠. 그렇게 남편 먹을 거 하나, 제가 먹을 거 2개 이렇게 준비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챙겨 먹으니 상관없었고요. 둘째 어린이집 갔을 때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횟수로는 8년차. 올해 제 나이 42살인데요. 요즘은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땐 남편이 반대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청소 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인의 소개로 오피스텔 건물 청소 자리가 남았다고 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위치부터 묻더군요. 아는 사람 만나면 창피할까봐 그랬나봐요. 정작 창피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는데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나요? 사람 인성에 귀천이 있을 뿐이죠. 초반엔 시댁에 이야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말리더군요. 누구한테 말한다고? 본가에 뭐하러? 무슨 대단한 직장이라고 주변에다가 알리고 그래. 남들이 보면 무슨 소리 할지 뻔하잖아. 남편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겠지. 형이 뭐라 생각하겠어. 우리 힘드냐고 할 거 아니야. 그런 주변머리로 일은 어찌하려고 그러는지. 시댁에 어디 부잣집 대궐에 사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 따질 게 많은지 제가 청소를 나가는 게 아주버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일인지 황당했죠. 시댁에는 아들만 둘인데요. 저희 남편이 둘째고 4살 더 많은 아주머님이 있는데 형편은 저희 집이나 아주버님네 집이나 비슷합니다. 지내는 집 평수도 비슷하고요. 다만 아주버님네는 아이가 셋이고 저희는 둘이고요. 누가 더 힘드냐고 굳이 따진다면 저희보다 아주버님네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죠. 형님은 남자 4셋이어 밖에서 일도 못하는 상황이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남편과 친정만 알고 지냈어요. 집에 돌아오면 저에게 락스 냄새가 난다고 남편이 툴툴거렸지만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편했고요. 제가 열심히 했는지 아닌지 결과가 확 티가 나잖아요. 일거리가 어딨는지도 한눈에 보였고요. 처음에는 오피스텔에서 오후에 잠깐씩 일을 하다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소개에 소개를 받아가며 이곳저곳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꼼꼼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부터 대형 사무실도 청소 나가보고 백화점도 해봤고요. 제가 주변머리는 없어도 일머리는 있었는지 나중에는 전문 청소업체에 등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면서부터는 적금이라는 것도 부어보고 그때부터 남편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툴툴거리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저보고 다른 맞벌이 부부들처럼 우리도 각자 자기 통장을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길래 맞벌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기도 했고 생활비만 반반씩 내서 쓰자고 나머지는 상의하면서 쓰고 돈 쓰는 상황을 최대한 번거롭게 만들려고 했어요. 원래 입구가 좁아야 빠져나오는 물이 적잖아요. 남편도 돈을 모아보려고 저러나 싶었죠. 그때부터 남편도 도시락을 싸가겠다고 하길래 국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거라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뒤 자동차 한 대 값 정도 잔고가 모였을 때는 처음으로 목표가 생기기도 했었어요. 시기가 절묘하기도 했고요. 제가 다니는 청소업체에서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를 맡았는데 연차가 좀 쌓인 직원들 위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고객들도 많고 워낙에 입소문이 잘 나서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수차례 신신당부하길래 그때 저도 엄청 열심히 했었습니다. 신축 아파트들을 다니면서 너무 보기 좋은 겁니다. 그때 생긴 목표가 내 집 마련이었어요. 평수가 작아도 좋으니 이런 곳에서 지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새벽마다 일을 나가는 것도 힘들지 않았고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일거리가 끝도 없이 들어왔거든요.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그날도 아침 일찍 도착해서 주방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3층 집인가 4층 집인가 했을 겁니다. 밖에 다니는 사람 얼굴까진 보였으니까요.
청소하다가 우연히 창문 너머를 쳐다보는데 거기에 아주 익숙한 얼굴이 지나가는 거예요. 몰라볼 수가 없었죠. 지난 몇 년을 봐온 사이인데 다름 아닌 저희 형님이었거든요. 분홍색 셔츠를 입고 웃으며 지나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일하는 중간에 나가보기도 그렇고 전화기 쓰기도 눈치 보여서 일하는 중간중간에 밖을 흘끔흘끔 보며 형님이 또 지나가나 살펴봤는데 그 뒤로 한참 동안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싶었죠. 그리고는 오전 일을 마치고 차에 내려가 도시락을 꺼내오는데 건너편 아파트 입구에 분홍색 셔츠를 입은 여자가 보이는 겁니다. 저희 형님이 맞았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쫓아가 봤는데 건물 안에 들어가더니 보이지 않더군요. 곧장 전화를 걸어봐도 형님은 받지 않았고요. 대체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건너편 아파트는 다른 업체에서 청소한다고 들었기에 형님도 나처럼 일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모 눈엔 뭐밖에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 꼴이었죠. 그러다가 며칠 뒤 청소하다가 아주버님까지 만났거든요. 저는 수건으로 얼굴을 칭칭 감고 있어서 아주버님은 몰랐겠지만 형님하고 아주버님이 세상 밝은 얼굴로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고요. 그러니 제가 모를 수가 없죠. 형님네가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았더라고요. 그날 퇴근하자마자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주버님 아파트 분양받았냐고, 이번에 이사 가는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저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누가 이사를 한다고? 우리 형이? 이삿짐 알바를 하면 모를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청소할 때 환기나 좀 시켜가면서 해. 락스 냄새에 헛것이 보였나 보네. 하며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서 남편이 저에게 주말에도 일하냐고 묻길래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 대답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뜬금없이 외식이나 할까 해서 물어봤다며 둘러대는데 목소리 톤이며 표정까지 그냥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일 없다고 밀린 잠이나 몰아서 잘 거라고 해줬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남편이 아침부터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나가길래 어디 가는지 너무 뻔하더라고요. 남편 나갈 때까지 자는 척을 하다가 저도 외투 챙겨 입고 출발했습니다. 제가 입주 청소했던 그 아파트에 도착을 했어요. 몇 동인지도 이미 알았기에 그 아파트 근처에 앉아서 느긋하게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아파트 근처에 익숙한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아주버님부터 형님, 그리고 제 남편과 시어머님까지 활짝 웃으며 나오는데 제가 다가가면서 그랬어요. 집은 마음에 드시냐고, 좋아 보인다고 했더니 남편이 창백하게 질려서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남편과 비슷하긴 했죠. 아주버님과 형님은 제 눈을 못 마주치고 시어머님은 방금 전까지 웃고 계시더니 저를 보자마자 피곤하다고 차에 들어간다며 가버리셨고요. 그러니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나요? 그날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맞벌이고 뭐고 우리가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 예전처럼 그냥 합쳐서 쓰자고. 나는 3천만 원 정도 모였는데 당신은 계좌에 얼마나 있는지 좀 봐야겠다고 한번 열어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통장을 가져와 나에게 건네길래 당신이 보고 읊어보라고 액수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저랑 15년 넘게 같이 지낸 남편 통장에 850원만 남아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최소 인출이 10,000원이던데 뽑지도 못하는 통장이더라고요. 이게 다 어디로 갔냐고 물을 것도 없이 아주머님한테 얼마나 줬냐고, 그 신축 아파트에 얼마나 부었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3천은 남편 통장에서 줬고 3천은 대출받아서 줬다고 하더군요. 제 통장에 들어있는 만큼 아주 정확하게 딱 맞춰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언제 갚기로 하고 줬냐고 제가 입을 못 다물어 그런지 쩍쩍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어봤더니 금리 낮아지면 준다고, 길어야 2년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버님네 아이가 셋인데 5식구가 그 좁아터진 집에 도저히 살기 힘들어서 자기 형이 매일매일 울며 살았다고, 이번엔 분양 미달난 곳 중에 괜찮은 조건이 있어서 들어가게 되었다고, 가족이 힘든데 어찌 모른 척을 하냐며 저에게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네 눈엔 우리 집이 군 걸로 보이냐고, 누가 누굴 걱정하냐며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도 버럭 화를 내며 형수님이 못 살겠다고 벽지까지 뜯어가며 몇 달 동안 그 난리를 피는데 중간에서 우리 형 속 타들어가는 꼴을 내가 어찌 보며 살겠냐고, 그깟 6천이 뭐 대단하길래 이 정도로 면박을 주냐며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래도 당신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몇 년만 좀 견뎌보자고,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조금만 참고 지내자며 사정사정하는데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갔다가 저도 그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고 머리가 아파서 다 시끄럽고 돈 받아올 국리나 라고 쏴붙였네요. 제가 그렇게 화를 내긴 했지만 그때까지는 정말 이 악물고 한 번은 넘어가려고 했어요. 남편도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이번에 터진 돈 문제 말고는 그동안 살면서 시댁에 돈 퍼다 준 적도 없고 술도 한 잔 안 사 먹고 저보다 더 아꼈으면 아꼈지 생각 없이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돈이야 받으면 되고 대신 앞으로 돈 관리는 내가 해야겠다 싶었죠. 근데 다음날 형님에게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원래라면 제가 일하는 중이라 받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것도 팔자인가 보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은 겁니다. 동서 나야 일하느라 바쁜 건 아니지, 청소일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 내가 워낙 급해서 그래. 저번에 서방님에게 다 들었거든. 동서도 돈 많이 모았다며 차 한 대 값은 된다고 하던데 그거 지금 당장 쓸 돈 아니면 우리 좀 빌려주면 안 될까? 3달만 쓰고 바로 갚을게. 분양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나 한 번만 도와줘, 부탁이야. 이러면서 앓는 소리를 하는데 뒷부분은 무슨 말인지 듣지도 못했어요. 심장이 떨어지는 것처럼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도 저는 시댁에다가 청소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 하는지 말한 적 없었고요. 내 앞에선 청소일이 창피하다 어쩐다 별소리를 다 해놓고 내 뒤에선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은 얼마나 모았는지 다 말한 것 같더라고요. 그쯤 되니 내가 남편에 대해 잘못 알고 살았나 싶은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으니 아주버님이든 형님이든 우리 돈 갉아먹겠다고 저리 달려들죠. 제가 입주 청소하고 다니는 걸 형님이 알 정도면 저에 대해서 어쩌면 저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에 대해 잘 안다면 내가 어찌 살았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잘 알 텐데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가 저리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지 정말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제가요, 그날 태어나 처음으로 일을 쉬어야겠다고 집에 일이 생겨서 일주일 정도 빼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얼마나 큰일이냐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 남편이 웃으며 반겨주길래 더 말할 것도 없이 종이 한 장 건네며 제가 그랬어요. 찬찬히 읽어보고 이름 쓰고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종이를 보자마자 남대없이 무슨 이혼이냐며 소리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형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말하는데 내가 5만 정이 다 떨어져서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청소가 어쩌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내가 입주 청소하러 가서 어찌 사는지 아냐고, 남의 집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무슨 생각으로 일하는지 아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정강이를 붙잡고 미안하다며 사정사정하는데 사과로 풀릴 일이 아니었어요. 정 떨어졌다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그 기분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짐 싸서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회사 근처에 작은 방 하나가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서 지냅니다.
큰애는 학교 때문에 전 남편과 함께 지내고 둘째만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준 돈까지 계산해서 재산 분할했고 각자 통장 관리하며 꽤 오랜 시간 지냈기에 정산하기도 편했습니다. 결국 전 남편이 빈손으로 나올 상황이 되자 아주버님이 빌린 돈을 바로 갚았다네요. 은행에 대출 받아다가 바로 채워놓았다는데 웃음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형제끼리 참 대단한 우애인 것 같아요. 덕분에 며칠 전까지 형님에게 연락이 와서는 저에게 울며 불며 대출이 얼마고 이자를 내면 돈이 부족하다면 신세한탄을 하길래 그럴 시간에 당장 나가서 일부터 하라고 바쁘게 살면 울 시간도 없다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전화도 받지 않으려고요. 저는 제가 하던 일 더 열심히 잘하며 지내고 있고요. 팀장이 되어서 이제 제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며 일하고 옵니다. 월급도 예전보다 많이 늘었고요. 경력이 쌓이니 그런 점은 좋더라고요. 밤마다 남편에게 연락이 오지만 연락뿐만 아니라 그냥 제 인생에 다시 받아주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애잔한 마음도 없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아무리 부부 사이고 서로 편해질 대로 편해졌다고 해도 남처럼 느껴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